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과 북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 회담 개최 제안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했던 9일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16분 북한 측이 판문점 팩스를 통해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는 전화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의 스타일대로라면 장소와 일정, 형식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역제안할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북한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폭넓게 호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 생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어젯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확인한 것도 북한의 빠른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 회담인 만큼 주말에도 남과 북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실무 내용을 조율합니다.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측 역시 이번 주 IOC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미 정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노인회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어젯밤 한미 정상이 군사훈련 연기를 전격 합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두 지도자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데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도 전달했는데 청와대 브리핑에선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언급 내용은 아니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발언을 정리한 취지로 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9일 남북 실무자 회담 제의를 수락한 데 대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이 우선이고 개성공단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문제는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시간 이중근 중앙회장 등 대한노인회 관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각 직능 사회단체 중 어르신들을 가장 먼저 청와대로 초청해 고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수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수석대표를 지내셨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통일부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겠고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필요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바로 답신을 보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인데요. 예. 바로 이제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이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을 비롯해 남북 관계 개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명의는 일단 북한의 조평동 위원장인 리성건으로 돼 있고요. 예. 수시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 정상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한다. 이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답신이 왔어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답신을 보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뭐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간을 맞춰서 보냈다기보다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도 나름대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의 이 계획,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은 이 직통전화의 개통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담 수락까지 예. 전반적인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있고 그렇죠. 예.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결단, 통 큰 결단. 예. 어떤 반대급부 없이 통 크게 한다. 예. 그리고 김정은은 본인이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 네. 신뢰의 지도자다. 아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의구심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까지는 어떤 걸림돌 없이 하하. 쭉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날짜, 장소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받아들이는 듯한 그렇죠. 모양새를.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할는지 여부는 일단 회담이 열려봐야 할 것이고 아.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서 협의하자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9월 9일 당국자 회담까지 원래 사전 접촉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문서로 그냥 하자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사전에 만날 시간적 여유도 물론 마땅치 않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이고 이제 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고 또 이미 이제 직통전화가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통상 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실무 접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문서 협의 방식으로도 했고 아, 근데 과거에도 이번에- 문서 협의가 있었군요. 그러네요. 예. 문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반 크게 회담을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예. 다음 수순은 그러면 이제 우리 측에서는 대개 몇 명의 대표단으로 예. 나가겠다라고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서로 교환하지요. 아, 그다음에 회담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 문제를 문서 협의 방식으로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북측도 그런 의지를 어허.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딱 전통문을 보내면서요. 보내는 사람은 리선권, 받는 사람은 우리 통일부 장관 조명균. 결국 그러면 이 둘이 그냥 카운터파트로 우리 둘이 만나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된 셈이죠. 제가 어제 9시 뉴스에서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조병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간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아, 예.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같이 지금 보면 통일부 장관이 제안을 했고 리선권이 나와서 화답을 했고 예. 오늘 전화통지문에서 통일부 장관 앞으로 조평통위원장이 보냈단 말이죠. 예. 북측은 우리 통일부의 상대 기구로서 조평통을 내세운 것이고 아하.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대화 상대역으로서 리선권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해 보면 더 확실해지겠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우리 조명균 장관과 북측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수석 대표로 하는 예. 남북 고위 당국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진 겁니다.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 그런 셈이죠. 과거에 6.15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장관급 회담이라는 게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 것과 유사한 어허. 그런 장관급의 고위 회담이 예. 이제 개최될 가능성이 많아진 거지요. 자, 지금 화면에 리선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장관님 사실 그 남북 군사회담에서 많이 만나셨잖아요, 리선권. 리선권 많이 맞죠. 왜 저돌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멧돼지처럼 이렇게 막 정말 엄청 뭐 세게 들이받는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진짜 어떤 스타일입니까? 예, 실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화면을 통해서 리선권의 모습을 보셨겠지만 예. 말투가 좀 투박하죠. 외모도 좀 경직돼 보이고. 예. 그래서 물론 제가 회담을 할 당시에는 제 카운터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허. 저는 수석 대표였고 예. 리선권은 대표단 중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 예. 직접 뭐 이렇게 카운터파트는 아니었지만 예.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요. 어허.
어허. 2011년에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있었어요. 예. 그때 리선권이 북측 실무회담 단장으로 나왔고 예.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문상균 대령이 대변인, 당시 예, 이제 이 실무 수석 대표로 나갔었는데 당시 회담의 판을 깨고 문을 박차고 나갔던 일도 있었거든요. 아, 리선권이요? 리선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사실은 수석 대표의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회담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예. 실제 북측 당으로부터 받은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상 전술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고 이런 것도 다 액션이지 그럼요. 사실 뭐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상황들. 자기가 이 받아온 그 지침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 예.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는데 북측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 시간 끌기, 예. 상대방 모욕 주고 압박하고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아, 제가 모욕 볼- 주고 이런 것까지 해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조명균 장관이 아마 충분히 되게 유하시잖아요. 근데 조명근 장관이요. 이 상당히 외유내강형입니다. 예. 그리고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회담 대표로 같이 나가서 회담을 해본 적도 아,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상당히 외모적으로는 부드럽게 하지만 예. 실제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다 하고 짚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명균 장관이 리선권을 상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예. 조명균 장관이 우리 정부로부터 얼마나 정확한 지침을 바꿔 나가느냐 예. 우리 정부의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명균 장관님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따질 건 엄청 이렇게 정확하게 톡톡톡톡 따지시는 분이신가 보군요. 예, 그렇게 따지죠. 어차피 이성거는 그냥 팍팍팍 내뱉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담에서는 누가 차분하게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것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회담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뭐 상대방을 압박한다고 그래서 예, 예. 그게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자기의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끝까지 예. 밀고 나가는 그쪽이 이제 승리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명균 장관 회담 관록이 있고 예, 예. 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리선권을 대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성권이 또 화내고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럴 수도 있겠군요. 이게 사실 조근조근 따지는 사람한테 정말 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회담을 하면서 예. 그 김영철이하고 만나서 회담을 지금 통전부장 예. 얘기를 했지만 김영철이 참 저 문성묵 대표는 참 상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김영철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김영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 뭐 큰 소리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예.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목소리를 적게 하더라도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서 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대화를 받아들이면서요. 사실 그 평창올림픽으로 대화를 좀 제한하지 않겠느냐. 의제를 그걸로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지금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이건 뭘로 읽어야 될까요? 그건 사실 이미 김정은의 신년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8년을 남북관계 전변, 사변의 해로 만들자.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의세와의 공조를 끊고 예. 우리 민족끼리 예.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중단해야 한다. 예. 그러면서 예시한 것이 한미연합연습의 중단, 그렇죠. 예.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중단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그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표현을 썼지만 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북한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가 열리면 어허. 그것을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한미가 군사훈련 연기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회담에서요? 있죠. 그렇죠. 그럼 뭐 과거에 1992년에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고 예. 그때 92년 5월 달에
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켜야 하는 예.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북한이 그랬어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우리는 중단 못한다. 예. 그렇게 중단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금년만이라도 중단해라. 아, 금년만 네, 한 해만이라도 예, 남북 간에 지금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타결되는데 예. 여기서 화약 냄새를 피워서야 되겠느냐? 아하하. 화약 냄새 피우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TS 훈련을 우리가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992년 1년에 한해서 잠정 중단했단 말이죠. 아, 팀 스피리트 훈련을 당시에 예. 잠정 중단을 하고 그 이듬해에 93년도 TS를 또 하겠다 그러니까 예. 아,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다. 아. 그렇게 돼서 결국은 93년도 이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죠. 예.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팀 스피리트 훈련 연기 때문에 회담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연기는 그건 뭐 하나의 이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말릴 수 있군요. 북한의 그 불순한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일부 장관도 잘 아실 거고 청와대도 아마 잘 알 겁니다. 하하. 자, 정치권에서는 비핵화 없이는 평창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우리들 잔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소홀히 하는 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빠진 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우리로서는 그쪽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테고 우리는 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핵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평창올림픽 참가를 조건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김정은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 신년사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죠. 얘기했거든요. 그거 방해하면 김정은 최고 존엄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조건 없이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국 대화도 개최해주고 그렇게 다 한 후에 자 우리는 이렇게 통 크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 남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상대방을 적대하고 침략하는 이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 없다라고 할 경우 우리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대남 전략, 북한의 핵개발, 위협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원한다면 이걸 내려놔라. 비핵화를 해라. 비핵화를 위한 그런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미리 보는 평창회담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수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수석대표를 지내셨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통일부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겠고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필요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바로 답신을 보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인데요. 예. 바로 이제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이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을 비롯해 남북 관계 개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명의는 일단 북한의 조평동 위원장인 리성건으로 돼 있고요. 예. 수시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 정상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한다. 이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답신이 왔어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답신을 보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간을 맞춰서 보냈다기보다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도 나름대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의 이 계획,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은 이 직통전화의 개통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담 수락까지 예. 전반적인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있고 그렇죠. 예. 이것은 결국은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두 지도자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데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도 전달했는데 청와대 브리핑에선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언급 내용은 아니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발언을 정리한 취지로 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9일 남북 실무자 회담 제의를 수락한 데 대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이 우선이고 개성공단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문제는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시간 이중근 중앙회장 등 대한노인의 관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각 직능 사회단체 중 어르신들을 가장 먼저 청와대로 초청해 고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과 북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 회담 개최 제안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했던 9일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16분 북한 측이 판문점 팩스를 통해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는 전화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의 스타일대로라면 장소와 일정, 형식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역제안할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북한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폭넓게 호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 생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어젯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확인한 것도 북한의 빠른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 회담인 만큼 주말에도 남과 북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실무 내용을 조율합니다.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측 역시 이번 주 IOC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미 정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노인회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어젯밤 한미 정상이 군사훈련 연기를 전격 합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데 전격